우리가 치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남편 외도를 하면 남편과 누가 있습니까? 상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간녀라고 표현하는데 좀 이제 언어를 좀 순화시키려고요. 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대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과 상대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외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다 보니까 요 사람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든 여기를 떨겨내려고.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요 남편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대처를 하려고 들고요. 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어떻게든 끊어내게 하려고 하는 대처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여자를 공격을 어떻게 하면 더 복수하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편에 관련된 대처법, 두 번째는 상간녀에 대한 대처법, 세 번째는 두 사람을 끊는 방법.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대처하려고 듭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대처를 하려고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대처를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남편이 외도를 했으면 남편은 뭡니까? 심리장애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여자가 있죠. 우리가 막 상간녀라고 표현하죠. 똑같이 심리장애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내는 뭡니까? 정상심리예요. 자, 남편에 관련돼서 먼저 대처를 한다 치죠. 쫙 대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을, 그 다음에 행동을, 법률적인 거든 뭐든 어떤 거를 가지고든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대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대처할 때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이 남편한테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지금 무슨 상태예요? 심리가 고장나 있어요. 정상 심리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정상 심리 가지고 대처가 될 것 같아요? 못 이겨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심리가 정상이야. 심리가 고장난 사람이 있어. 정상인과 고장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상인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심리장애를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중증 심리장애가 되면 돼요. 중증 심리장애. 이거 못 돼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발 하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대처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심리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기다려. 일단은 기다리라고. 여기를 먼저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심리장애를 아무리 두들겨도 내 심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가 얘기해요. 대처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편을 이렇게 심리장애네? 그러니까 남편이 심리장애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심리장애라는 걸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옛날 남편이 아니에요. 옛날에 심리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 상태에 있다가 심리 장애가 미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의 심리는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기억도 그렇고 모든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잠시 고장이 났어요, 지금요. 그러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고장난 게 점점 더 고장납니다. 그래서 대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대처를 해보니까 바로 돌아오던데요? 누가 그래요? 치료 안 된 채 돌아오면 더시 같아요. 치료 안 된 채 돌아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열정 다 뒤졌던가. 열정이 없어요. 돌아왔는데. 두 번째는 딱 또 때려요. 이제 재발한다고요.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거 대처하는 방법은 남편을 대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심리를 회복해놓고, 왜냐면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안정적으로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아니 남편 애도만큼의 그런 고통 말고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그런 고통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회복이 됐어. 그러면 어지간한 거 가지고 그냥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 됐을 때, 딱 하면은 여기 심리자가 미치냐 그래도 질질 웃어요. 아, 하려면 웃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내가 한 대 때리고 10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진짜 속절없고 부질없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 대처 몇 번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아, 얘 구제불능이구나.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원래 심리장애였어요. 근데 구제불능이구나 얘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스스로가 빨리 남편을 내려놓고 뭘 갑니까? 빨리 나도 다른 남자 만나서 상간녀 돼야지 하는 거랑 진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는데요? 다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갑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어. 왜? 남편 딱 뽑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또 어떻게 하라고?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는 자리로 변해버렸는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대처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대처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남편하고 상간녀를 어떻게 끊어낼까? 선생님 어떻게 또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심리장애자들끼리 놀고 있는데 이거 뜯어 말린다고 말려줘요? 여기가 끊어졌어. 그럼 또 다른 심리장애 찾아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이것도. 왜 자꾸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냥 여기서 둘이 잠깐 놀기. 내가 회복해서 니네 둘 다 아주 쌈 싸먹듯이 하지. 싸그리 다 싸먹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자꾸 신경 쓰니까 이 두 사람을 띄어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둘이 띄어내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 사람들을 능가해야 돼요. 능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증 심리장애가 되면 돼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끊어내려고 어디야 사무실이나 집이나 뭐든 막 찾아가서 깽판 놓고 난리 나잖아요. 한 번 깽판 나봤는데 막 아직도 두 번은 못 놓겠어요. 그죠? 그럼 내가 도대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러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남편한테 정말 뭐 위하고 잘해주던 사람이 막 싸대기 날리질 않나. 내가 이상해졌잖아요. 지금요.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요.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이성을 잃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하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왜? 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심리. 맞아요. 심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직은 장애가 아니에요. 아직은 장애가 아니에요. 이상심리예요. 심리가 이상한 상태에서 뭘로? 내가 심리장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오질 않아요. 옛날로 내가 돌아가지 못해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이거 끊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아요. 어차피 심리장애자들끼리 놀고 있어요. 내가 거길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상대가 뭐 이렇게 가다 이 둘은 그냥 두세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용서해줬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대처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어. 너들 한번 그래 잘 놀고 있어라.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해보. 그게 바로 뭐냐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상간녀를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적은 아군이라고요. 여기 적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상간녀 입장에서는 여기 적이죠. 그러면 남편의 적이죠. 적의 적은 아군이라니까. 이 사람이 아군이 돼요. 잘못하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상간녀를 공격을 해버리면 심리장애잖아요. 심리장애 이 사람이 남편을 공격하던가 아니면 둘이 짝짝꿍 하던가.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요. 뭘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이거 여기 외도일 때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남편을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잖아요. 아니죠. 그보다 더 나은 치료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을 공격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 번 손으로 공격은 안 하더라도 얘를 공격을 하면은 얘가 남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남편은 또 다른 짐을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무너지던가 아니면 상간녀가 이 공격을 방어 용도로 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마 상간녀 소송해본 사람들 아마 잘 알 거예요. 대부분들이
소장을 딱 보내고 나면은 그때는 후련해요. 나 죽어봐라 이제 너 이제부터 넌 가시밭길이야. 내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그 사람도 고통 안 느껴요. 여러분들 정상심리일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뭐래요? 야 니네 와이프 나한테 소장 보냈더라? 너 어떡할래? 이렇게 나가요. 왜 안 만나주니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소장 보냈냐? 취하해라. 난리도 나죠. 지금 부부 벌써 이미 깽판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작당해가지고 뭘 씁니까? 아내의 취약점들을 이제 막 거기다 다 넣습니다. 그렇게 되고 없는 말 막 지어내고 둘이 만들어서 뭘 해서 반소를 딱 보내놨더니 아내가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요 증거보다 더 무서워 더 데미지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소장 보면은 가간 또깨비예요. 가간 또깨비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 데미지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도 뭘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 공격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할 땐 하는데 남편 대처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할 땐 할 거예요. 이 둘을 갈라놓는 거 그거 할 때 할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이유 열어박는 첫 번째 무조건 아내가 심리가 단단해야 돼요. 정상 심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안전장치가 이 굳건하게 정상에 굳건하면서 여기에 안전장치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은 물론 두 번째로 행복해져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남편에게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련되는 거 공격하는 거 뭘 다 해도 괜찮아. 이혼해도 돼요. 이혼을 불사하고 한번 닫아붙으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면 돼요. 그런데 웃으면서 패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웃으면서 공격해도 웃어요. 계속 그걸 뭐라 그래요? 공격을 해도 웃고 때려도 웃고 뭐 해도 웃고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심리장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미친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해요.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내 심리가 단단해지면은 이들 눈에는 미친 여자로 보여요. 미친 여자로 보이게 되면 그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어져요. 회복을 하라고요. 일단은 나를 회복해놓고 단단하게 행복해지고 나를 단단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치료되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알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 그거 없이 항상 웃는 표정 연습하고 있지. 연습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웃는 표정 연습하지, 뭐 하고 있지, 가재하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봐도 그렇고 상간녀가 봐도 그렇고 쟤 좀 이상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알아요. 처음에는. 왜? 자기 공격 안 하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건 확실해요. 쟤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러던 사람이 웃으면서 뭔가를 들고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런 거 대처하는 방법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심리장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웃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에도 아무리 때려도 계속 웃고 달가오고 있거든요. 꼭 뭐 같아요? 정상인들이 보면 좀비 같아. 죽지도 않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얘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실실실 웃으면서 계속 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합니다. 조금 가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들보다 더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 회복을 제일 우선은 내가 빨리 심리를 회복해서 정상을 굳건하게 안전장치를 갖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걸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꼭 행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치료과제를 통해서 내가 굳건하게 딱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 여러분들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딱 돌아서서 뭘 하면 돼요? 과제하면 돼요. 그러면 이내 회복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과제하다 웃으면서 이제 또 나타나면 되는 거죠.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무섭습니다. 남편들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이혼 얘기가 나와요. 이혼하자. 왜? 꼬드겨가지고 이혼 어떻게든 이혼시켜. 왜? 무서우니까. 미쳤어요? 이혼해주게.
그죠? 미쳤냐고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혼은 내가 선택해. 너는 이혼 선택할 자격이 없잖아. 기다려. 내가 이혼하자 그럴 때까지. 미치겠어요. 이제 씨알도 안 맥혀요. 근데 웃는데 어떻게 해요? 미친다니까요. 집 뛰쳐나가요. 막 나가든 말든. 그러면서 하나씩 나를 회복해서 만들어놔야 무엇이든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절대 대처하면 안 돼요. 대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이후야를 막론하고 대처하려고 들지 말고 이후야를 막론하고 내 정상 심리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우선이에요. 남편이 우선이 아니에요. 남편 우선이 아니라고요. 내가 빨리 회복이 돼야 여길 두드리든 잡든 뭐를 하든 좁혀든 그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든 대처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멈춘 사람들, 치료를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선생님 또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이메일은 정해져 있어요.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과제에 집중하세요. 정해진 수순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냥 모든 과제에 집중하세요. 힘내세요. 끝. 딱 두 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다는 건 알아요. 심리가. 그런데 왜 그걸 보내느냐?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과제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미잘고잘 이런 건 보내면 안 되는데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호흡이 안 돼요. 숨을 쉬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선생님 지금 TV 보는데 뉴스가 이런 이상한 게 나오는데 저걸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요 의존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치료법과 그 다음에 예방법을 다 알려주는 사람이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행복하게 갈 때까지 그냥 쭉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포럼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쭉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노력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만한 대가를 저한테 치렀고요. 그래서 뿌듯하고 행복해요. 감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걸 스스로가 정말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개입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담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말 그대로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죽느냐 사느냐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살면은 죽어요. 여기에서 그냥 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죽으면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해리가 오는 게 바로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자는 마음이 죽으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뭔가를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중증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그 루트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끝은 이혼이에요. 아니면 해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라서 뭔가를 자꾸 대처하려고 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만 참고로 드시면 됩니다.